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총선 특별대담 후보들에게 듣는다. KCTV와 헤드라인 제주, 제주일보 그리고 제주투데이가 함께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초청한 후보는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입니다. 프로필로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다 힘들죠.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경제적 상황에 도민 여러분들께 힘내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함께 극복하시죠. 총선에 몇 번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왜 출마를 하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 빗속에 저는 낙선 인사를 다녔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 언젠가 이 죄송함을 무엇으로 갚아야 될지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공정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그러한 이제 위기의식도 갖게 되었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부터 우리의 경제는 정말 바닥을 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답답해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지난 2008년 이후 제주의 정치인으로서 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결심을 했고요. 그동안 준비해온 저의 모든 역량을 이번 선거 결과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그런 각오로 임하는데 어떤 공약들로 유권자 여러분들을 설득할 것인지 공약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번 그 공천을 받기 전과 공천을 받은 뒤에 공약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공천을 받기 전에는 저의 제1순위 공약은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4.3 특별법을 개정을 완수하겠다. 이것이었는데 이제 이거 0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순위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 제주도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그리고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보다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10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약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우도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우리 도민 생활 곳곳에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세부적인 공약까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언뜻 들어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과연 4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4년 안에 다 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팀은 동료 의원을 비롯한 그러니까 제가 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의원까지 포함한 동료 의원과의 원팀, 그리고 도지사와 도 관계자들과의 원팀,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회 의원들과의 원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마 하나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예, 모두의 공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된 입장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갈등 해소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구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2공항에 대해서 아까 영순위 공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이 결정이 되었다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한 갈등 해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론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공론화의 논의 대상이 지금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핵심적으로 사람들은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공론화의 논의 대상은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 과연 거기에 지금처럼 렌터카만 쭉 즐비하게 앞은 다 광야로 놔둘 거냐, 아니면 호텔 같은 걸 지어서 거기를 개발할 거냐,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도청 같은 행정기관을 이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어서 홍 기자께서 질문해 주시죠. 제2공항 관련해서요. 예,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 뭐 제주도청을 제2공항 배후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뭐 공약 내지 뭐 주장으로 얘기해 오고 계신데, 이 공약이 뭐 새로운 더 큰 갈등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또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뭐 말씀하신 게 제2공항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논의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은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더 큰 주제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만약 결과가 뭐 후보님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개여서 제가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제2공항에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2공항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경제 인프라를 우리가 이제 건설을 할 때 과연 그 주변에 어떠한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 주변을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입장을 정리한 사람들이 그 입장 중에 어떤 입장이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논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살다가 떠나야 되시는 분들, 근데 자기가 살던 삼터를 떠나야 되는데 누군가 자본을 갖고 와서 거기서 돈을 번다, 그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면 제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기 지역, 본인이 살던 지역이 또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청을 이전한다는 것은 2035년 제2공항이 건설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그때쯤에 이전 여부가 논의되고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청의 기능을 그대로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권을 부활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 기능을 얼마나 더 확보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그 안에 같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진짜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도의회 갈등 해소 특위 결과에 대한 입장 간략하게 예. 부탁드립니다. 갈등 해소 특위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보도에 나온 것과 도의회 의정 활동 이 공지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용역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용역을 맡긴 수준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자체를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의 총선 출마 횟수와 관련해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상대 후보는 부후보가 2008년 18대 총선부터 19대, 20대 총선까지 3회 출마했는데 공천 심사 서류에는 2회만 출마한 것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서 허위 경력 논란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출마 횟수 논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출마 횟수는
3번이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2008년부터 2012년, 2016년 3번 저희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또 공천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천 서류에는 제가 득표를 한 선거, 그리고 얼마를 득표했느냐, 그리고 몇 등을 했느냐, 이걸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2012년은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란에 기재할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요. 그럼 2012년도 사안을 그럼 제가 어떻게 공관 위에다가 서류에다가 기재를 했냐 하면 그걸 기재해야 되는 또 다른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했고요. 공당의 공천 과정은 유권자분들이 이렇게 물론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던 저의 그 상대 예비 후보 그분이 크게 오해하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예. 4.3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완전한 해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한 해결이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일반 유권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가 완전한 거냐 이렇게. 저는 4.3 특별법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 것, 오히려 국민에게 해를 가한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4.3 특별법에는 사과와 관련된 조항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배상과 관련된 것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초안을 만들 당시에 제가 이제 4.3 범국민위원회라고 약칭 불려지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초안 작업을 기초를 했었는데요. 그 법안 초안에는 이 배상과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정치 상황상 그게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거를 개정안에 반드시 넣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그리고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의 후보인 제가 당선이 되어 국회에 입성한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처리 가능성이 매우 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3 관련해서 옹 기자께서도 이어서 질문할 게 있죠? 네. 후보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사 대담에서 그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하는 법률 그 내용을 법률 아래에 담는 것은 그 법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생기면 그 뒤로도 어떻게 그런 사례가 확장될지 모른다라면서 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주 4.3 수영인들에 대한 무죄 취지 그 공소기각 판결 그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분 그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분들은 공소장 자체가 없거나 재판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부 후보님의 주장과는 좀 다소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꼭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자 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단한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 번복하는 절차가 바로 재심입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례가 생기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취지로 그러한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나쁜 취지로 이것을 이 전례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그런 유사한 법률들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법률가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법률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매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효과라고 할 수 있는지 좀 다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의 사법부가 당시 정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군사재판의 그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재심을 통한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그 사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사유로는 재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3의 희생자분들은 딱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의 희생자분들이 다른 재심 사유보다 좀 더 열려있는 재심 사유를 통해서 대규모로 또는 심지어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할 책임, 그 책임마저도 검사에게 전의를 시키는, 그걸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재심을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대부분의 법률가가 우려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고 있고요. 선거운동 하면서도 많이 접하면서 느끼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 지금 보건당국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제가 답을 못 하겠고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종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이제 또 연결해 가지고 사실은 얘기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로 제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제주는 확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통과가 된 것이 11조 7천억 원 정도가 통과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350억 정도가 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0.3%예요. 보통 제주는 1% 이상, 보통 한 3% 가까이까지 예산을 받는 것이 뭐 불문율은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0.3%예요. 왜 10분의 1이나 줄어들었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때 제주는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적다고 해서 제주의 경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과연 반영이 되었는지를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주는 관광업이 중심인데, 관광업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군별로 회복되는 속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비재가 먼저 회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해야 되니까 생산재, 그리고 난 다음에 관광산업과 연관된 산업,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산업 같은 것들이 이제 회복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광업일 겁니다. 제주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가장 길 동안,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고통을 받는 곳일 거예요. 그런데 0.3% 추경 예산 편성했답니다. 도대체 제주의 국회의원들 뭐 한 겁니까? 그런 거를 알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저는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모 후보를 보고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국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드린 네.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국회가 이런 사태에서 국민의 중심에 있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우리 국회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스 2008년이었나 9년이었나 그때쯤이었고요. 그다음 메르스가 2012년도입니다. 그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의 정치인들이 과연 위기 대응과 관련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는 행정부가 마련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조항까지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걸 이행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국회는 그걸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좀 더 나아간다면 그 앞에 국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아까 드린 것처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일만이 아니라 입법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들을 제대로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는지, 당장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학교를 개학할 건지 아니면 계속 휴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을 연기시킬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지 않습니까? 식료품 가게에 가서 우리가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식료품 가게에 들어갈 걸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도 없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현안들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권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간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늘 있고 싶고요. 여러분의 미래와 저의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진심으로 공감받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의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나름대로 2012년, 2008년부터 12년간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만 우리 제주는 지난 16년 동안 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허용해 온 지역입니다. 이번엔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권자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꾸셨을 때 제대로 잘 바꿨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저 부상일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드라인 제주 홍창빈 기자도 함께 했는데요. 고맙습니다.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더 나아가서 제주도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선 특별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